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2월 1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방송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오후 늦게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주변 지인에게 저 대구 부동산 스터디를 좀 추천해주세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높은 가격에 사고 아시는 분들은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가격 흥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처참히 무너지는 중가격대, 그나마 잘 몰라서 나오는지 저가격대 신고가가 몇 건씩 출회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시행 규칙에서 시행령으로 바뀌어서 주정심의가 6개월 단위로 열리던 것이 매달 혹은 수시로 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던데요. 그러면서 다시 시장의 조정지역이 해제가 될 거다. 시장의 매물은 사라지고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0%가 안 될 거예요. 전체 가구주 중에서 20%가 안 돼요. 한 18%, 17%그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을 이용한 갈아타기를 이용해서 비과세 혜택도 노리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요게 전형적인 그 투자의 형태거든요. 근데 비과세를 놓치게 되면은 생각보다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 하면서 투자를 하던 사람들, 조정지역에서 이 취득세 부분이 너무 커짐으로 인해서 투자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 더 문제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3주택은 8% 취득세만 많지 않아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정지역 해제된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취득세 8%를 물고 더 사려고 할까요? 더 사서 3주택이 되는 순간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단 기회는 한번 날아갑니다. 또다시 최종적으로 2주택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 스텝 상당히 꼬입니다. 그러면 사려고 할까? 먼저 팔고 살려고 할까? 생각보다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매물이 확 줄어드는 현상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봅니다. 자, 지금 왜 잘 못 갈아타느냐? 2019년 12월 17일 이후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내에 처분해야 되고 1년 내로 전입을 해야 된다. 기존에 전세 있는 집을 샀다. 근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산 사람이다. 그럼 내가 1년 내로 전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규 주택 사는데 상당히 스케줄이 꼬이는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과연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한 개를 더 살까? 이런 의문들 잠깐 가져봤습니다. 일단 조금이라도 정책이 나오면은 이렇게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를 하시는 분들 일단은 자기 물건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매물이 지금 많이 줄어들 거라는 분위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매일 매물 증가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매물이 계속 하루 이틀 말고 한 달, 두 달, 세 달 매물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나간다면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단순히 저도 내피셜, 그렇게 인터넷 게시판에서 떠드는 사람도 내피셜 똑같은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하반기 2021년 하반기 입주 아파트 매물이에요. 2월 17일자로 조사를 해봤고요.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는 여기 한창 많을 때는 460개까지 있던 게 지금 24개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안 센트럴 D 요 9월달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9월 말이라고 해도 10월 말, 11월 말 입주 종료.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입주 종료. 이제 지연이자 무는 시기 지났나요, 이제? 건설사하고 협의해서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또 요것도 조금 더 연장해 주나요? 몇 달 더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개의 매물, 이거 적지 않은 숫자예요. 와, 이거 요런 거 되면 좀 심각해지는데? 입주 시작하고 4달이나 지났는데도 전세가 저렇게 남아있다? 전체 900세대 중에서 80개면 1000세대 중에서 80개면 거의 약 10%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 다음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저는 이게 다 끝났을 줄 알았는데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요거 2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매물 다 합쳐보면 한 100개 정도 남아있어요. 저는 이거 마지막 몇 개 안 남아서 조사를 멈추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생각보다 좀 남아있습니다. 월배 삼정그린과 포레스트 아직까지 몇 개가 남아있냐면 한 200개 남아있네요. 200개 199개 200개 요게도 11월 말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12월 말 1월 말 지금 이제 2월 말 3월 말 관리비도 좀 내주고 지연이자도 좀 내주고 하면서 버티는 분들 3월 말까지 2월 말에서 3월 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아있는데 요것도 시기가 다 지나고 나도 이 이한 센트럴디 비슷하게 한 7, 80개 정도는 넉 달이 지나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더 지나면 물량 해소는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기 수성 골드 클래스예요. 전체 세대수 중에서 588세대 중에서 257세대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 절반 가까이가 남아있어요. 전세 가격 처음에 콧대가 높았는데 막 3.7억? 4억, 4억 5천 막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지금 최근에 확인을 못 해봤는데 3.3억 이런 물건도 본 것도 같아요. 아무튼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22년 상반기 입주 아파트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1월 26일자고요. 그 다음 2월 17일자 가장 최근의 수치는 요 표 안에 지금 집어넣어 봤어요. 가장 높게 나타나 있는 건 남산자이 하늘채 417건 전체 1368세대 중에서 417건 약 3분의 1 정도 나와 있죠. 요 정도면 매물 개수 많은 거예요. 좀 투자 수요도 많이 들어와 있다. 수성 골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2분의 1까지도 매물로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대봉도샵 센트럴파크 1차, 2차 요것도 두 개 합치면 1300세대 되거든요. 여기 두 개 더 합쳐보면 매물 개수가 지금 400개 이상 나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정도 나와 있다. 얘도 전세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각보다 실입주장에서는 전세 가격은 싸다. 근데 그 이후로는 더 싸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단지들은 또 다음에 짚어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요 버머동이에요. 여기 학군지인가요? 여기도 343 중에서 120. 요것도 매물이 3분의 1 이상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힐스테이트 색깔이 여기 하늘색 부분 요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131세대 결코 적지는 않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3월 입주가 가장 최악이에요. 요때 3월 입주가 가장 최악이고 그 이후에 입주하는 곳들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나갈 것 같습니다. 월배 삼정 그린코아 끝나자마자 좀 해결이 됐다 싶으면 이제 월성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5월 입주 시간 조금 늦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까지 영향이 계속 미칩니다. 이게 언제까지? 내년까지 아니 내후년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요.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대구는 낙폭이 약간 더 커졌어요. 그나마 마지막 최후의 보호로 여기 부산이 보합으로 접어들었어요. 제가 부산도 대구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합으로 접어들고 하락으로 접어들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부산 방송에 하면은 와서 딴지 거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이게 대구만 그랬다. 부산이도 대구 따라 할 거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 대구와 세종 이 두 군데를 따라서 주변들이 다 여파가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은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전세 가격 지수도 만만치 않게 무너지고 있어요. 매매보다 세종은 더 많이 무너지고 부산 그나마 지키고 있는데 부산 시장 맞다. 부산 제가 기마이론 돈 쓰기를 좋아한다. 호기롭다. 넘어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달서구가 매매 가격 약세, 가장 큰 약세. 동구가 먼저 하락에 접어들었지만 동구보다 그나마 거래가 조금 더 이뤄지면서 낙폭이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보시면 마찬가지로 달서구가 가장 약세, 동구가 그 다음 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27,643건 지난 날 대비 소폭 증가. 그렇지만 설 이후로 기울기가 예사롭지 않다. 작년에도 설 이후 이 기울기 거의 평행으로 가네요. 근데 과연 언제까지?
이때까지 가고 멈출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입주 물량 때문에 여기서는 멈췄지만 여기서는 지속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임대 물량 제가 오늘 요거 7,800건 벌써 넘어섰어요. 제 예상치보다 조금 넘어섰어요. 하지만 월말이 되면 제가 예상했던 7,883건에 더 수렴해 갈 것이다. 3월 말 되면은 좀 많아져요. 월세 물량 소폭 증가했습니다. 요것도 기울기가 예사롭지 않죠? 작년에는 설 지나고 나서 몇 개월을 평행하게 갔어요. 지금은 설 지나고 나서 이미 요 위쪽 올라섰습니다. 자, 요 부분도 마찬가지. 설 이후로 전체 임대 물량 올라섰어요. 이거 빨간색 표시 왜 되어 있냐면 제가 영상 실컷 찍어놨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침부터 다시 촬영하고 있네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1월달 거래량 38건, 그 중에서 신고가는 4건, 약 10% 정도 신고가, 요 정도 나오면은 약세장의 모습이에요. 1월달 18건, 2월달 20건, 2월달 거래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1월 현재 726건이 신고되고 있는데, 그 중에 신고가는 800건. 신고가가 아니고 거래량은 800건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2월의 거래는 더 심합니다. 이때 설날 연휴도 좀 끼어 있고 해서 거래 일수도 적었던 것을 반영하면 거래량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올해는 일단 당분간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1000건 이하 거래량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1500건 이하 거래량이 이렇게 줄을 이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많을 때는 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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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랑기의 모습과 2000건 아래 이런 모습들 상당히 비교됩니다. 야, 거래량 800건밖에 안 돼? 분위기 안 좋아? 이제 지금 진입 시점인가? 아니에요. 요 관련된 내용은 언제 진입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들은 제가 일요일 아침 방송 지금 찍어서 올려뒀어요. 그때 일요일 아침에 야, 거래량 언제쯤 되면 들어갈까? 여러분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 상단이 중단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했는데 월배 아이파크 5억 2,500? 이건 뭐 이제 예사로 받아들여지죠. 대실력 2편한 세상 44평이에요. 요거 6억까지 가던 것이 5억으로 1억 떨어졌어요. 거래되는 족족 이제는 하락되는 거래들만 나타납니다. 수목원 사안이다음 신고가도 한 개 나오고 했는데 하지만 요 평균 기억하시죠? 101제곱미터형 그때는 아마 거래가 없었던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억 정도에 있다가 5억 1,500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신고가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열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튼 101제곱미터의 다른 평형, 다른 타입을 보면 6억 3천까지 거래되었어요. 그게 4억 8,7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요거 한 20% 정도. 제가 제목에 또 요거 20% 폭락 이렇게 써놨으면 더 많은 분이 시청해 주셨을 텐데.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합. 요거 몇 세대 안 되는 아파트였는데 요거. 그리고 수목원 사안이담. 이거 수목원 사안이담 그나마 거래가 된다. 4억 5천까지도 떨어지네요. 요거 층수도 16층인데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계약하러 갔다가 매물 호가 5억에 나와 있어도 진짜 한 4억 3천 이렇게 막 불러버립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속상해질 수도 있겠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원래 이 거래는 흥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싸게 불러놓고 그래도 요게 뭐 세금 대비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은 뭐 처분하시려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매물 잡아도 지금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성당동 더샵. 요 동네는 제가 조금 살펴봤었는데 5억 2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층수도 낮았어요. 3층. 근데 층수 13층으로 변경됐는데 4억 3천. 야, 여기 어느 정도 가격이냐 하면은 시청이 들어선다 뭐 한다 했을 때 요 동네 아마 가격이 성당동 더샵 가격이 3억 중후반대 한 3.8억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7, 8억? 요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4.3억으로 올라섰다가 그 다음에 5억으로 갔다가 5억 중후반까지도 갔을 거예요. 한 5억 7천 이 정도까지. 얘가 층수가 낮아서 그렇지 한 5억 7천까지도 갔을 거예요. 그에 비교한다면 오를 때는 야 정말 많이 올랐던데 그때 2020년 말에 많이 올랐던데 한 50% 이상 막 올랐어요. 조금 올랐던데 20%, 웬만한 데는 한 30%씩 올랐는데 그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성당 내면 2편한 세상 84제곱미터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가격 많이 올랐었거든요. 층수 타입별로 거래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호가들은 막 5억, 6억 굉장히 많았었는데 4억 천까지 거래됐으면은 야, 이것도 한 10% 정도밖에
상승 안 했는 것 같아요. 상승분 다 반납했어요. 성당동 사람들이, 저 볼리동 사람들이 야 월성동 너가 한물 갔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네요. 똑같은 현상들 나타납니다. 침산동 쌍용예가 이것도 몇 %가 이거 한 30% 가까이 떨어졌네요. 오늘 이걸로 제목을 뽑았으면 될 텐데. 어쨌든 가격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월배 쌍용예가 이게 3자를 보네요. 3자를. 야, 오늘 제목 뽑을 게 정말 많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단순히 제목에 이렇게 이끌려서 오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내일 방송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6,500에 거래되던 거 3억 8천에 샀어요. 물론 평수도 넓은 것들이 이렇게 신고가 나와요. 똑같은 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3억 6천 하던 게 5억 갔다가 3억 9천 왔어요. 그러면 이걸 사시겠어요? 3억 6천에서 3억 8천으로 올라가는 걸 사시겠어요? 나중에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느 게 상승 여력이 더 커 보이시나요? 저 같으면 이 높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왜 높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시장에서 그 가격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올라가는 영향이 있잖아요. 자, 그걸 고려해 본다면 저걸 살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물론 거주지 근처에서 다 거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말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현상들 없었으면 합니다. 그 적정한 가격, 똑같이 얘도 떨어지고 있고 얘도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얘를 산다? 얘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가격 하단 부분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이게 2억 7,900 이러면은 다주택자가 사진 않잖아요. 물론 요 평수 넓은 거 있죠. 평수 넓은 것들은 신고가 나오긴 하는데 다주택자가 더 사지를 않는 시장에서 무주택자가 비싸게 굳이 살 이유는 없다. 심각한 거 요거 한 개만 봅시다. 요거 한 개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월성동 서안맨션 옛날 구월성 쪽인가요? 매매 가격이 3억 6천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한 80%까지 형성되어서 3억까지 찍었어요. 근데 매매 가격이 2억 4천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이 굉장히 좀 이런 현상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요건 지나갈게요. 이 신고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2억 8천만 원 정도 수준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거래량 1000건 올해는 넘어서기 힘들어 보인다. 당분간은. 자, 거래 조금 넘어가고 6억 이상 거래량도 작년에 여기서 멈춰버렸는데 올해는 좀 더 높이가 좀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6억 이상 거래 비율 2월달은 1.4%네요. 더 안 사네요. 그래도 4% 정도 현재는 4%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별 거래량도 좀 건너뛰고 분양권 2건 거래되었고 신고가는 0건이었습니다. 자, 이거 한 1억 마이너스, 요거는 한 7천만 원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전세 거래량 42건 중에서 신고가는 1건. 신고가 비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신고가 너무 적어요. 그 다음 42건, 아까 매매 거래가 38건이었으면 전세도 한 80건 정도 신고되어야 되는데 전세 거래 이렇게 되면 전세 거래 너무 없었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월세 거래도 대략 한 40건 정도 나오겠죠? 자, 가격 오늘 앞쪽에서 말이 많아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전세 가격 잠시 멈추고 확인해 주세요. 잠시 멈추고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평균 전세 가격 2억 8,600만 원 정도 수준. 전세 가격 대비 거래량 일단 보세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4억 이상 거래량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이것도 매번 반복해 드리는 내용이라서 빠르게 지나갈게요. 4억 이상 거래 비중이 점점 줄어들더라. 나만 비싸게 전세 살고 있으면 이거 2년 갱신할 때쯤 되면 2년 살고 2년 갱신할 때쯤 되면은 나 혼자 왜 이렇게 비싸게 살고 있지? 그러면 갱신 청구해가지고 갱신을 요구해서 더 비싼 가격에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갱신 요구권. 모르는 사람은 계속 5% 올려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가격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집주인들 잘 조정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보통 돌려줄 돈 잘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럼 더러워서 이사를 나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사비도 들지 복비도 들지 또 이것저것
기타 부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냥 눌러 앉아 해서 남들보다 비싸게 살면 약간 억울한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월세 거래량 40일권 맞죠? 이거 1대 2대 1의 법칙. 요 흐름을 따라서 보시면은 매매가 활발한지 전세가 활발한지 알 수 있는데 전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잡는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활발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고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법적인 허점 때문에 제대로 신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통계는 6월 1일 이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거래량 1월 현재 1644건.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많이 줄였다고 줄였는데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